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바탕으로 급발전형인 K9A2를 개발 중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K9A3도 개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를 선택한 이유도 결론은 이런 계속된 발전 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재원상 성능은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나 우리 K9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 K9은 계속 발전할 것이지만 영국이 개발한 AS90 브레이브하트 자주포의 포탑에 우리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이런 발전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게 결론은 폴란드의 크랩의 포탑은 결국 영국제인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영국도 독일로부터 자주포를 수입해서 쓴다고 하는 상황이라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에 반해서 우리의 K9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K9을 선택한 것이고, 결론은 지금 폴란드에 긴급하게 공급되는 K9 게필러 모델 말고 폴란드의 주력 자주포가 될 K9 PL 모델은 우리의 K9A2 모델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K9은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탈락했지만, 우리가 영국 차기 자주포 사업에 참여한 덕에 우리 K9A2가 2년 정도 빨리 완성이 되었고, 그 덕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시기에 K9 PL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시점에서는 K9A2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고, 지금은 테스트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혹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 9월 27일에 K9의 국산 엔진 1호기의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K9은 중동 국가에도 수출할 예정이지만, 독일산 엔진 때문에 중동 국가들에 수출하는 데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개발한 게 국산 엔진인데요. 그 첫 양산 1호기의 출고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 엔진 개발은 STX에서 국비 228억을 지원받아서 총 사업비 321억을 들여서 개발했으며, STX는 K9 엔진 말고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갑 장비의 엔진을 국산화하는 중이죠. K1 전차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천무다련장 그리고 K200 장갑차의 엔진조차도 국산화하는 중이고, 참고로 K200은 기존에도 국산 엔진이었지만 너무 구식이라 커먼 레일 방식으로 새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K9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갑 장비의 엔진을 전부 국산화하게 되고 전부 커먼 레일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갑 차량들의 엔진의 국산화는 전부 STX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1 전차의 엔진은 우리 군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도 STX가 자체 자금을 들여서 개발할 정도로 적극적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현재 우리 흑표의 엔진만 STX가 아닌 다른 회사가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엔진들은 개발된 다음에도 앞으로도 더 발전될 가능성도 높고, 부품 수급에도 문제가 없겠지만 흑표의 엔진만 유독 두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흑표의 엔진은 개발할 때 우리 군이 요구하는 가속력 요구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군이 ROC를 변경해서 겨우 통과했기 때문에 흑표의 엔진은 앞으로도 더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걱정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런 식으로 우리 K9 자주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계획이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K9A2에 어떤 신기술들이 들어가는지 소개되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슬슬 K9A3의 신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K9A2가 아닌 A3에 적용될 신기술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올해 초에 미국에서 개발하던 58 구경장 장포신 자주포인 XM1299가 개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8 구경장 자주포의 개발을 중단한 이유는 미국이 58 구경장 자주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기술적 장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적 장벽이란 뭐냐? 결론은 포신마모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이 58 구경장을 개발한 이유는 활공포탄이나 램제트 포탄 같은 특수포탄이 아닌 일반 사거리 연장탄만으로 사거리 70km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일반 탄을 이 정도로 긴 사거리로 발사하려면 포신이 더 길어져야 하는 건 물론이고, 포탄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장약의 폭발력도 더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길어진 포신은 더 높아진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리 되면 당연히 포신 내에 있는 강선이 더 쉽게 마모되어서 포신의 수명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발하던 포신의 마모율이 불규칙하게 나타났고, 결국 미국은 포신이 불규칙하게 마모되는 걸 해결하지 못해서 58 구경장 자주포의 개발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개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걸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포신 마모에 따른 포신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이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양쪽 다 서로에게 대포병 사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적의 대포병 사격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야포를 최대한 후방에 배치하고 그 야포가 발사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로 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하면 포신의 마모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K9만 해도 일반적인 사거리에 대해서 사격을 하게 되면 포신의 수명은 무려 1만 발이나 됩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로 계속 발사하게 되면 그 수명은 1000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야포들이 최대 사거리로 사격하는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포신의 마모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특히 러시아는 포신의 수급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에게 포신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포신 문제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포신이 폭발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내에서 포신이 폭발한 게 폴란드가 공급해주는 크랩 자주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이 폭발한 게 미국이 공급해준 경량형 견인포인 M777입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의 PGH-2000은 포신의 발사 수명이 다 되어서 포신을 교체했지만, 교체된 포신이 예상 밖으로 강선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식이면 2만 발도 발사할 수 있을 거라는 평가를 받았더군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야포의 포신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프랑스 샤프란사의 포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777은 경량화를 위해서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독일의 PGH-2000과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둘 다 52구경장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M777은 39구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PGH-2000과 크랩 자주포의 포신 수명은 같습니다. 물론 똑같이 52구경장을 사용하는 우리 K9도 같고요. 이 세 나라의 자주포의 포신은 일반적인 포탄은 1만 발을, 그리고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을 때의 수명은 1000발로 동일한데, 크랩은 1000발을 채우지도 못하고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PGH-2000은 1000발을 채우고도 강선이 충분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독일의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복합제 포신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M777의 포신이 자주 폭발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M777은 경량화를 위해서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의 58구경장 포신도 포신 처짐과 경량화를 위해서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K9A3는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금속제 포신을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과거에 걱정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복합제 포신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M777이 유독 포신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복합제 포신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복합제 포신이라는 건 결론은 무게 절감을 위해서 바깥 부분에 복합제를 씌운 포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52구경장 자주포가 고작 최대 사거리 40km를 사격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58구경장 포신으로 최대 사거리 70km를 사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참고로 미 육군은 그래서 자신들이 개발하던 58구경장 포신의 요구 수명을 1000발 이하로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700발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개발한 58구경장은 바로 이 700발도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신 마모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까지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사업을 취소해버렸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 것일까요? 당장 우리는 K9A2부터 가변형 강선율이라는 신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야포는 강선포이고, 그래서 포신 안에는 강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포들이 포신을 교체하는 건 바로 이 강선이 마모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가변형 강선율이라는 것인데요. 가변형 강선율이란 포신의 강선을 일정하게 똑같이 파는 게 아니라 약실 쪽은 강선을 완만하게 파고 갈수록 회전율을 높이는 식으로 강선의 회전율을 달리해서 파는 강선입니다. 이리하면 약실 쪽의 강선의 마모가 훨씬 덜 발생하게 되고, 그런 포신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포신의 수명이 1.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2구경장 포신 기준으로 최대 사거리로 1500발을 사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는 포신의 수명을 연장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정확히 이 가변형 강선율 기술은 K9A2에서부터 적용되는 신기술이고, 여기에 더해서 K9A3에 적용하는 신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그럼 새로운 기술이란 뭐냐? 여러분 혹시 크롬 도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총기 내부의 강선이 녹슬고, 그리고 총알을 발사할 때 강선이 마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총신 한쪽에 강선에 크롬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K2 소총은 크롬 도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크롬 도금을 한 총기에 비해서 우리 K2는 총신의 수명도 더 짧았고 총신이 더 잘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생산되는 K2C1부터는 총신에 크롬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2C1은 총의 수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크롬 도금은 소총의 총신뿐만 아니라 야포의 포신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K9의 포신에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K9 자주포의 포신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포신의 수명은 지금보다도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포신에 크롬 도금을 했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로 1000발이라도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K9에만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흑표 전차와 K1A1 전차의 120mm 포에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고, 우리 고속정의 주력포인 76mm 한 포에도 크롬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롬 도금은 상당히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합니다. 도금 과정 중에 육가 크롬이라는 게 대량 발생을 하고, 이게 인간에게 상당히 유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포신의 수명을 늘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포신 도금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도금 기술은 포신 안에 금칠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금보다 더 비싼 백금으로 도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백금 계열의 탄탈륨이라는 금속으로 도금을 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 사업은 포열용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이라는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이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현대위아와 S&T 다이나믹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137.9억을 들여서 포신 내의 연성,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이 좋은 백금 계열의 탄탈륨 합금을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크롬 대신에 탄탈륨을 코팅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선 당장 독성물질인 육가 크롬이 발생하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크롬 도금에 비해서 코팅 강도가 더 단단해서 포신의 수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탄탈륨 합금 도금은 포신의 수명을 얼마나 늘려줄까요? 이번 개발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155mm 포신에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경이 작은 40mm 포에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155mm 야포에 포신에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명이 늘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개발자분의 조심스러운 예상에 따르면 20% 정도 포신의 수명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개발자분은 상당히 소극적인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라는 건 최하입니다. 한마디로 최하 2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탄탈륨 합금 코팅 기술은 포신에 코팅하는 방법이 좀 독특하더군요. 탄탈륨을 포신에 코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플라즈마 코팅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 방법은 진공 상태에서 탄탈륨을 이온화해서 코팅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이 방법은 폭발압전 기술이라는 것으로, 말 그대로 폭약을 사용해서 폭발할 때 나오는 고열과 압력으로 탄탈륨을 코팅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폭탄을 폭발시켜서 코팅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플라즈마 코팅에 비해서 빠른 시간에 두꺼운 탄탈륨 코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말 그대로 코팅을 하는데 포탄의 폭발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주로 시가지에 있는 우리 방산업체들에게는 적합한 기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코팅할 때마다 주변에 폭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코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우리 방산업체들은 플라즈마 코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방법은 비단 155mm 야포에만 적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당장 이번 기술 개발 사업도 155mm가 아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40mm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선이 존재하는 대포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술은 가변율 강선 기술과 함께 우리의 58구 경장 장포신의 수명을 대폭 올려줄 신기술입니다. 결론은 이리해서 우리의 58구 경장 포신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가 우리 K9A3의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 K9A3에는 다른 신기술도 적용됩니다. 그 신기술은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미국은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포신에 복합재 포신을 적용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금속재 포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복합재 포신이 적용되어 있는 미국의 M777이 포신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래서 우리 개발자 분들이 복합재 포신을 적용하지 않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랐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58 구경장 장포신인 K9A3를 개발해서 말 그대로 초장거리 포격을 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면 그 핵심은 바로 포신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58 구경장 포신의 수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냐가 이번 개발의 성공 여부를 가르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미국조차도 실패한 58 구경장 장포신 자주포이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개발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리하면 우리의 K9 자주포는 더 많이, 더 잘 수출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미국도 실패한 58 구경장 자주포의 개발에 성공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